네, 이번에는 전문가 눈에 띈 특징주 한번 살펴볼게요. 먼저 다컨터 전문가께서 빅텍 가지고 오셨는데요. 이 종목은 정말 희한하네요. 3시 정도에 모든 종목들이 조금 빠지기 시작했는데 이 종목은 오히려 3시 이후에 급등하면서 25.25% 급등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이 종목은 왜 이럴까요? 일단 뭐 빅텍 같은 경우가 일단 뭐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오늘 전체 이제 한 95% 종목들이 죄다 이제 하락이 나왔습니다. 거의 뭐 1,800개 이상이 이제 하락이 나왔는데 뭐 아시다시피 이제 뭐 회담 결렬되면서 전체적으로 이제 시장 자체가 다 무너졌어요. 그러면서 이제 유일하게 이제 올라간 게 이제 방산주인데 과거 이제 뭐 빅텍이라든지 지금 뭐 스페코, 퍼스텍 이런 게 이제 방산주에서 퍼스텍이나 스페코 같은 경우에도 뭐 경합으로 엮이면서 같이 빠지고 유일하게 남은 게 빅텍 하나입니다. 과거에 이제 뭐 북한에서 미사일 쏘거나 뭐 그럴 때 이제 올라가던 이제 종목인데 지금 오늘 뭐 차트 보시면 오늘 시장을 정확하게 이제 빅텍 하나의 뭐 분봉으로 이제 볼 수가 있다. 지금 이제 정확하게 이제 시장이 빠지기 시작했던 3시를 기점으로 지금 이제 빅텍 같은 경우에 한 2시 47분 정확하게 오전 이제 오찬이 취소가 됐다라는 그런 이제 얘기들이 나오면서 그때부터 이제 서서히 빅텍이 수급이 붙으면서 살살 이제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한 번에 이제 바로 갭으로 뜨면서 3시에 고점을 찍고 여기서 이제 뭐 굉장히 이제 버라이어티한 게 지금 뭐 분봉상으로는 지금 뭐 완전 이제 장대 음봉을 한 번에 빠지는데 초봉으로 보면 그나마 좀 알 수가 있어요. 지금 보시면 이제 동시효과 들어가기 전 거의 뭐 2분 남겨놓고 어마어마한 또 다시 시장가 매도 물량이 나오면서 빅텍이 한번 쫙 빠졌다가 동시효과 이후에 시장이 이제 다 끝나고 나서 장 마감 이후에 다시 한번 VI 걸리면서 3,100원까지 다시 한번 이제 반등이 나와주는 그런 이제 모습들. 그만큼 이 말 한마디 한마디에 오늘 시장이 굉장히 이제 좌지우지가 됐다. 그래서 오늘 이제 유일하게 방산주 빅텍이 이제 올라가고 다른 이제 뭐 경합주들이 죄다 이제 무너졌는데 사실 이제 빅텍 같은 경우에도 뭐 지금 오늘 같은 경우에 이제 투기적인 요소가 굉장히 좀 가미가 많이 됐죠. 지금 이제 오늘 거래량이 폭발적으로 나오면서 이제 급등이 좀 나왔는데 사실 이제 분봉상 경합주가 빠지자마자 던지고 방산주를 매수하셨던 분들도 추가 이제 급락이 나오면서 이때 또 잘못 바로 또 이제 매도를 해서 손실이 또 어마어마한 하시는 그런 이제 투자분들로는 많이 나오지 않을까 이제 그런 차트에서 모습들이 좀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은 이렇게 막 급하게 갑자기 시장 빠진다고 해서 뭐 투매에 휩쓸리거나 또 다시 투기적인 종목 올라간다고 해서 급등에 이제 휩쓸리거나 그러면 결국에는 손실만 더 커진다라는 거. 그러니까 지금 이제 우리 투자자분들은 좀 천천히 시장 흐름을 계속해서 이제 한 걸음 좀 떨어져서 관망세에서 좀 천천히 보시면서 좀 여유 있는 좀 매매가 좀 필요하다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여유 있게 그리고 조심조심 투자를 해야 한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번에는 강태구 전문가님의 특징주 한번 살펴볼게요. 신라젠 가지고 오셨습니다. 신라젠은 오늘 그래도 3시 이후로 좀 많이 빠지긴 했지만 장중에 정말 좋았습니다. 76,000원대까지 올라섰거든요. 오늘 보니까 기관의 매수세가 굉장히 돋보이고 또 외국인도 사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그 새로운 테마가 제약주 같은데요? 일단은 뭐 그런 제약주도 새로운 테마 중에 하나라는 건 사실입니다. 일단 신라젠이라는 종목을 가지고 온 이유 중 하나가 뭐냐고 하면은 신라젠이라는 종목이 뭐 당장에 크게 갈 거다 뭐 이런 이슈 때문에 가져온 건 아니고요. 실제로 현재 시장이 본다고 하면요. 코스닥 시장도 똑같아요. 우리가 코스닥 시장을 다시 한번 본다라고 하면은 이 시장의 하락폭을 이끌었던 게 무엇이냐고 하면 제약입니다. 제약주기 때문에 이 시장의 상방을 다시 이끌어낸다라고 하면 반드시 제약이 올라가야지만 코스닥 시장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건 사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최근 시장에 오늘장에서도 이제 코스닥 시장을 강하게 지켜줬던 게 오늘 신라젠이 살짝 상방폭을 지켜줬는데 우리가 이 수급을 볼게요. 수급을 보고 간다고 하면은 신라젠 같은 경우 어떻게 됐느냐? 분명히 볼 수 있는 게 오늘장 그리고 어제장 외국인과 기관계가 엄청나게 매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약주 쪽으로 다시 한번 단기적인 수급이 좀 들어오고 있는 게 확인이 되고 있고 그 다음에 다시 일병동약을 본다라고 하면요.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제약을 보고 우리가 코스닥 시장에 지금 코스닥 시장에서 외국인이 303억 정도의 자금이 들어왔는데 그럼 제약을 본다라고 하면 제약에서 얼마나 들어오는가 봤을 때 제약에서 이미 400억이 넘는 자금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럼 다른 쪽에서 매도가 나왔겠지만 제약을 통한 이 수급이 제일 강했다라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실제로 시장에서 제약에 대한 수급이 제일 강했고 최근 시장에도 기관과 외국인이 제약
업종을 해가지고 한 3거래일 연속으로 이제 포트를 꾸린 걸 봤을 때 현재 제약주가 단발적인 상승 추세를 좀 잡으려는 게 굉장히 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오늘 장에서 뭐 특징주가 신라젠이 큰 폭을 보여주지는 않았지만 현재 수급 자체를 본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제약주 좀 눈여겨볼 만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제약주를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신라젠 좀 눈여겨보시라가 아니라 제약업종을 좀 눈여겨보시라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시장 분석과 함께요. 전문가 눈에 띈 특징주까지 짚어봤습니다. 한국 내화가 정답이었습니다. 가격 전략 좀 잘 세워주세요. 네, 뭐 사실 이제 뭐 많은 분들이 이제 맞추셨는데 뭐 지금 이제 뭐 광물 관련해서 뭐 어마어마한 이제 그런 이제 자원들이 북한에 이제 뭐 매집돼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상당히 이제 좀 이제 뭐 경제적으로 좀 굉장히 좀 이제 도움이 되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항상 뭐 단기적으로 좀 주가의 그런 흐름이 항상 나왔는데 지금 뭐 차트 보시면은 뭐 한국내화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지금 1월 뭐 중순 말까지 가격 대비 이제 5,000원대에서 1,800까지 거의 2배 이상의 그런 이제 단기적인 상승세가 나왔습니다. 근데 지금 오늘 지금 이제 아까 얘기했던 대로 지금 해당 결렬이라든지 그런 추가적인 악재 때문에 단기적인 급락이 나왔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이 저점 매수다라고 좀 말씀드리겠고 오히려 지금 이제 좀 손절 라인대라든지 매수가를 좀 짧게 잡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지금 이제 오늘 6,500원에 이제 종가 마무리를 했지만은 다음 주 흐름 보시면서 추가적인 급락이 한번 더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한 120선 근처 한 6,000원 전후에서 분할 매수를 좀 하시라 말씀드리겠고 일단 목표가는 단기적으로 10,000원까지 잡아가시면 될 것 같아요. 손절가는 짧게 기존에 이제 행보하던 라인대 5,000원 라인대 지금 계속해서 이제 5,000원 라인대 버텨졌기 때문에 손절가 5,000원, 목표가 10,000원까지 잡아가시면 되겠습니다. 강태곤 전문가님의 첫 번째 힌트입니다. 네, 이제는 이 힌트가 빠지면 섭섭하죠. 과대 납폭주 가지고 오셨습니다. 오늘은 60% 하락했네요. 예, 일단은 60% 정도의 하락이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오늘이 아마 이제 제가 방송하는 이제 제가 이 히든스탁이 오늘이 이제 마지막이죠. 네. 이제 마지막이다 보니까 정말 슬픕니다. 슬프다 보니까 정말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개인적으로 정말 마지막 선물이 될 수 있는 종목을 준비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은 정말 마지막으로 정답자가 없을 거다라고 자신하면서 일단 들고 왔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과대 낙폭 60% 앞서 너무나도 많이 설명드렸기 때문에 이제는 뭐 더 이상 설명을 조금 설명 좀 덜 한다 하더라도 이제 이해하실 까 믿어요. 과대 낙폭입니다. 마이너스 60%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60%가 본관까지 올라가려면 최소 120%는 올라가줘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상방으로서 엄청난 기대감이 있다라고 보면서 현재 오늘 들고 온 종목 마이너스 60% 정도의 과대 낙폭 구간이다. 이 정도 먼저 설명을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시청자분들이 무조건 맞힐 수 있다라는 거에 한번 한 표 걸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힌트 열어볼게요. 강태곤 전문가님의 두 번째 힌트입니다. 역시 새로운 테마 제약주 맞죠? 네, 맞습니다. 일단 아까 신라젠에서 말씀드렸는데, 자, 우리가 분명히 봐야 될 게 현재 이제 현재 이제 제약 지수와 현재 늘 봐야 될 게 뭐냐고 하면 제약 지수와 우리가 이제 추가해놓고 본다라고 하면 코스닥 지수를 좀 함께 봐야 돼요. 그래서 지금 차트에서 설명드린다라고 하면요, 자,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일단 거래량은 일단 조금 지우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닥 지수와 제약 지수 굉장히 비슷합니다. 차트를 봤을 때 제약이 이 상방에 있는 게 제약이고요, 하방에 있는 게 코스닥입니다. 제약이 올라갔을 때 어떻게 됩니까? 결국에 코스닥이 올라가줬고요. 그 다음에 제약이 무너졌을 때 어떻게 된다? 코스닥이 무너진다는 거예요. 제약이 반등 나오니까
코스닥 반등 나오고 제약 무너지니까 코스닥 무너지고 그럼 이제 뭐 합니까? 제약이 올라가줘야지만 지금 뭐 할 수 있다? 결국엔 코스닥이 올라가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께서 지금 2019년도에는 그래도 2018년도 1년 동안 뺐다라고 하면 양심적으로 진짜 지도 양심이 있다라고 하면은 시장이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는 거는요. 제약이 올라가줄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고요. 결국에 시장의 견인은 제약에서 시작될 수밖에 없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지금 어찌됐든지 제약주가 이런 뭐 엄청난 이슈를 가지고 있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지금 시점에서 제약주를 눈여겨봐서 나쁘지 않다. 오히려 시장이 무너질 때 제약주를 눈여겨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제시될 종목은 제약주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닥건도 전문가님 두 번째 힌트까지 들었는데 혹시 맞추실 수 있으세요? 과제 납품됐고 제약주. 뭐 사실 이제 뭐 아까 강태근 전문가가 뭐 못 맞출 거다 그랬는데 네. 뭐 오늘 이제 뭐 마지막 방송이죠 인스타 뭐 너무 힌트를 밑도 끝도 없이 들고 나왔어요. 뭐 사실 뭐 다 죄다 뭐 제약주 다 60% 이상 다 빠졌습니다. 다 박살나고 다 그냥 죄다 모든 뭐 제약 종목 중에 그냥 아무거나 하나 이제 뭐 맞추라기 때문에 사실 뭐 힌트는 거의 그냥 아무 의미가 없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근데 오늘 이제 사실 올라온 뭐 종목들 중에서 이제 제약주들이 좀 많은데 그 중에서 이제 뭐 안국약품이라든지 뭐 메디포스트 여러 좀 종목들이 있는데 좀 그 중에서 안국약품을 보겠습니다. 대부분 이제 뭐 종목들이 오늘 이제 초반 좀 상승가 나오다가 지금 안국약품 같은 경우에도 시가가 한 10%가량 좀 이제 뜬 상태에서 지금 다시 한번 이제 분봉상 지수 자체가 이제 무너지면서 같이 이제 좀 빠졌거든요. 초반에 좀 흐름들 무너지면서 같이 좀 빠지는 흐름들. 그 다음에 이제 어제 좀 말씀드렸던 종목 중에 하나인 뭐 파메신 같은 경우에도 초반 좀 상승 흐름 나오다가 무너지는 흐름들.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요즘 이제 계속 수급 들어오는 캔서로 마찬가지로 대부분 종목들이 거의 다 이제 비슷합니다. 좀 상승 흐름 나오다가 지금 이제 뭐 빠지는 흐름이라 사실 이제 뭐 제약주가 뭐 너무 또 많아서 이 외에 이제 뭐 다른 이제 뭐 종목들 뭐 추가적인 좀 힌트가 좀 나와야지만 좀 가능하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세 번째 힌트 들어보고 다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강태군 전문가님의 세 번째 힌트입니다. 제약주 안에서도 줄기세포 관련 종목들이 조금은 잘 이끌어갈 수 있다라고 보시는 거네요. 일단 뭐 줄기세포 관련된 것들이 크게 이끌어가기보다는요. 어찌됐든 뭐가 나오게 되냐면요. 어찌됐든 어떤 시장에 대해서 종목이 크게 움직일 때는 대장주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뭐 남북경협에 대한 대장주가 무엇인가요? 아니면 폴더폰에 대한 대장주가 무엇인가요? 아니면 수소차에 대한 대장주가 무엇인가 이런 걸 보면서 가장 큰 폭으로 상승을 이끌었던 게 이제 남북경협 그 대장주라 볼 수 있는데 현재 대다수의 제약주도 이미 대장주들이 아직 자리를 지키고 있어요. 여러분들 알다시피 뭐 신라젠 같은 경우도 아직 자기 자리 굳건하게 지키고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제약주라고 하면 셀트리온, 뭐 신라젠 이런 종목을 찾듯이 굳건하게 지키고 있는 이런 제약들 중에서 이 대장이 자리를 비운 대장이 자리를 비운 섹터가 있습니다. 그 섹터가 무엇이냐고 하면은 현재 어떤 업종이다? 바로 현재 이제 줄기세포라는 거예요. 과거에 이제 최근에 이제 줄기세포 대장주로서 크게 올라갔던 게 네이처셀이라는 종목이에요. 제가 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지만 이 한 번 대장으로서 제약이 자리 잡게 되면요. 거의 1000% 가까이 상승이 나오는데 네이처셀 같은 경우도 줄기세포 관련돼 갖고 이제 대장 자리를 먹어서 1000% 정도 상승이 나왔습니다. 이제 차트를 본다라고 하면 이제 네이처셀도 정확하게 저점 대비해서 최저점 대비까지 끌어낸다고 하면 한 1200%까지 끌어올리죠. 그래서 분명히 이제 네이처셀이 제약의 대장을 잡았었는데 이 네이처셀이 현재 이제 제약의 대장이 아니라 줄기세포의 대장으로 볼 수 있었는데 현재 뭐 어느 정도 자리대를 지켜주고 있다라고 하면은 줄기세포에서 새로운 대장주를 찾으라고 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뭐냐고 하면요. 현재 네이처셀이 계속해서 악재가 나오면서 어떻게 됩니까? 주가가 하한가 나고 급락이 나고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그럼 이제 줄기세포 대장주는 네이처셀은 끝났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분명히 제약주가 이제 대파동을 가지고 올 때 여기서 줄기세포 새로운 대장주로 자리를 잡는 종목이 있다라고 하면요. 네이처셀처럼 크게 올라갈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줄기세포 시장을 좀 더 집중해 보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오늘 여러분들이 제시드릴 종목은요. 실제로 이 종목이 뭐 줄기세포에 엄청난 이 수혜를 가지고 있는 건 아니지만 뭐라고 했습니까?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그냥 엮는 대로 엮이는 게 우리 주식시장의 테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줄기세포와 엮여 있는 만큼 새로운 테마를 가지고 새로운 대장자리를 꿰차게 된다고 하면요. 이 종목 역시도 크게 상승할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